안녕하세요. 카라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맑았다가 흐렸다가 추운 날씨와 또 따뜻해진 날씨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날씨였는데요. 우리 식집사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해가 쨍하게 나오는 날에는 햇빛 좋아하는 이 제라늄들은 더 신나서 꽃봉오리들을 방긋방긋 올려주는데요. 심지어 음지식물이라고 알고 있는 고사리마저도 햇빛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관엽식물들도 이렇게 새 잎을 쑥쑥 내주면서 부지런히 자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이 빛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빛이 없는 곳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죠. 왕주먹 꽃볼을 피울 때는 신부의 부케 같은 빛나빛이 지금 꽃을 피워 올리고 있는데요. 순짓기 모델이었던 이 시리우스 N도 여기저기 꽃대를 올리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K 제라늄들이 다소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다면 지금 러시아 제라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TA 마르셀, 타 마르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여름에 필 때는 조금 찌질하게 피는 것 같더니 지금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니까 제대로 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살짝 노르스름한 빛을 띠면서 피다가 이제 분홍색으로 색이 바뀌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피는 이 모습들에 정말 저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윗 에이프릴이라는 K 제라늄인데요. 달콤한 4월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밀필드 로즈도 이렇게 브릿지까지 넣고 예쁘게 피어 있고요. 탐스럽게 꽃을 피웠던 예거서스 모스터 커스틴의 첫 번째 꽃대가 지면서 그 옆에 새 꽃봉오리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요 꽃봉오리들 너무 예뻐서 어떡하죠? 정말 귀엽고 예쁘네요. 이 모습에 저희가 가슴이 설레고 두근대고 기대되고 또 그런 즐거움에 이 제라늄을 또 키우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만원의 행복을 가져다 준 로사린다 제라늄도 이제 첫 번째 꽃대를 지우고 또 새 꽃대들이 또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꽃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스완랜드 핑크 대품이 꽃대를 마구 올려주고 있는데요. 앤틱 노즈도 그렇고 스완랜드 핑크도 이렇게 대품에서 꽃대 다글다글 올라올 때 또 참 예쁜 것 같아요. 독보적인 색감을 자랑하는 러시아 제라늄 셀레나 에르사가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꽃대 올리는 모습이 정말 대차다고 해야 될까요? 목대뿐만 아니라 꽃대까지 짐승급인 그런 제라늄인 것 같아요. 실제 색감을 보시면 눈이 정말 확 트이는 그런 쨍한 분홍, 쨍한 보라 분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옆에 있는 로사린다와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로사린다도 정말 쨍하거든요. 근데 이 셀레나 에르사 옆에 이렇게 붙어 놓으니까 분홍빛이 아니라 좀 약간 주홍빛이 돌죠. 셀레나 에르사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정말 감탄을 부르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정열적인 빨간색 장미로 사랑받는 보른홀름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지금 보른홀름 다글다글 꽃대에 올렸거든요. 꽃대 다글다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순짓기 하세요. 옆에 꽃대 옆에 난 잎들 잘라주시면 이렇게 꽃대가 다글다글 올라옵니다. 러시아 제라늄 하면 또 이 레오나 갤럭시 빠질 수가 없죠. 레오나 갈락티카라고도 불리는데요.
러시아 제라늄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꽃대를 올리면서 피려고 하고 있는데요. 봄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도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라늄은 시리우스님 변종 시리미샤인데요. 제가 지난번 나눔에서도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잘 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숭아빛 여리여리한 달콤한 그런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 삭소롬하고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삭소롬 꽃에는 저의 애증의 마음이 묻어 있는데요. 제가 왜 저희 집 삭소롬에 꽃이 안 필까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꽃이 피긴 폈어요. 사실 근데 너무 기쁜 마음과 함께 씁쓸한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식물등이 켜져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식물등 밑에 삭소름을 놔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꽃이 맺히고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진짜 삭소름 꽃을 피울 만큼도 햇빛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꽃이 피어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 참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같이 저층이고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꼭 식물등이 필요하고 이렇게 햇빛은 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햇빛이 꽃을 피우기 위한 진정한 햇빛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식물등 얘기 잠깐 드리려고요. 제가 이 앞에다가 식물등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통 그래도 좀 많이들 쓰시는 날개형이에요.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이렇게 펼치면 4개의 날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소켓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를 쓰려면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자바라처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커튼 레일 같은 데다가 달아가지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비, 노란 나비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장착해가지고 주로 썼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날개등. 요런 전구형으로 된 거 있죠? 전구형. 요거는 아마 되게 와트수가 작은 걸 거야, 아마. 이게 12와트라고 써있죠. 작아가지고 얘 하나 이렇게 비춰줄 때 아니고서는 좀 약해서 요거는 좀 저희가 제라늄 키울 때는 쓰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큰 걸로 나온 거는 많이들 아시는 UFO 등이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거는 아마 좀 이렇게 전구형으로 된 것 중에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날개형으로 된 게 지금 이게 30와트거든요. 그 UFO 등도 제가 30와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좀 크게 나오고 옆에가 되게 둥글려져 있어가지고 옆쪽이 그래서 꽤 넓은 지역이 커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선반형에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는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를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줄줄줄 해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와트 수가 이 칩이 이 셀이 몇 개씩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와트 수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반이 넓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5, 6개 붙여주고 좁을 경우에는 3개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집게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선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지역을 이렇게 커버해서 좀 쓸 수 있는 또 그런 식물등이 있고요. 또 바형이긴 한데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게 느낌은 바인데 얘는 선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위치를 옮겨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이 날개형도 그렇고 다 전기 바로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USB 단자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USB 단자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전기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이긴 하죠.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선반형일 경우에는 A형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지역을 저렇게 만약에 지금 바닥에 저런 식으로 만약 펼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형 같은 거 아니면 UF동 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걸 여러 개에서 연결해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집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형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ppfd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와트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격도 올라가고요. 같은 중국산이지만 그러니까 국내 판매용과 중국 직구로 구매한 것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구매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국내 판매용 중에 좀 괜찮다고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찾아봤었는데요. 선반 2개에다가 3칸씩 6칸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을 쓰기에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일단 중국 직구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아마 가격은 국내에서 파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가성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는 꼽히는 정도는 만족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추가로 지금 식물 등을 구매를 해 놓고 다시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꽃이 잘 피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와트 수가 좀 높고 만약에 바형을 설치하더라도 좀 여러 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전기세일 텐데요. 꽃이 집안 환경마다 다 피는 게 다르듯이 전기세도 각 집마다 쓰는 전기 양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요새 전기 제도가 400kW가 넘어가면 껑충 전기세가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상시 쓰는 전기량이 300kW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식물 등 쓰셔도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식물 등이 그렇게 전력량이 높은 그런 가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집에서 쓰는 전기량이 400kW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 식물 등을 쓰면서 그만큼 누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400kW 넘어가면서 쓰시면은 좀 기본적으로는 몇만 원 이상 더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물론 많이 썼죠. 그러면서 400kW가 넘어가니까 제가 이때까지 20년 이 아파트 살면서 가장 많은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에어컨을 안 쓰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도 제가 저희 집이 전기를 아주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몇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세를 쓰기 나름이라서 어느 정도 써보면서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달이랑 비교하고 전년도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은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좀 효율적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 칸에 지금 좀 어린 삽목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빛이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이 말발굽은 진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좀 어린 개체들이라 여기는 좀 간격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20cm 이상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중간 칸 좀 대품들이 있는 공간인데요. 아래쪽이랑 같은 식물 등 세 줄만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말발굽도 좀 연하잖아요. 아까 아래쪽에 말발굽이 진하게 나왔던 메이드 인 스웨덴 같은 거랑 비교하면 다소 연하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여긴 추가로 좀 더 식물 등을 달아주려고 하고요. 이 맨 윗칸은 중간치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20cm 정도 적당하게 간격이 띄어져 있는 것 같고 꽃도 잘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반인데 이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제라늄들이 이제 꽃을 엄청 피워내는데 해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더 식물 등이 또 필요한 때인 건 맞는 거죠. 여기는 지금 베란다인데요. 지금 좀 전에 해가 이렇게 꼴딱 넘어갔네요. 지금 현재 식물등이 켜져 있는 정도고요. 식물등 끄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 밝기는 남아 있지만 이게 지금 해가 있다고 빛이 있다고 하기가 조금 힘든, 꽃이 피기에는 부족하죠. 여기서 식물등을 끄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라늄들이 있는 공간 크기를 재보니까 가로가 150, 세로가 한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4개짜리 날개등으로 이 정도 공간을 지금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여기는 거실처럼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거실보다는 해가 조금 더 그 질이 좋다고 봐야 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식물등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니까 꽃은 크게 문제 없게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제가 써본 식물등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봤는데요. 좀 넓은 지역에서 커버하려면 기본적으로 30W는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세가 조금 나간다고 봐야죠.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는 있는데 그나마 좀 전기세는 좀 덜 들어간다. 대신에 빛은 좀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식물등 형태는 거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집게형 식물등 있죠. 어린 삽수들 커버하기도 괜찮고, 이거 뭐 시간이랑 밝기 조절도 다 돼서요. 쓰시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3분께 무료 나눔 해드리려고요. 식물등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한번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가지고 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밑에 댓글로 신청한다고 달아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라 구독하신 분들은 또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식물등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나눔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예쁜 꽃들 이제 계속 피고 있으니까 빛이 부족하신 댁에서는 식물등 구비하셔가지고 또 예쁜 꽃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